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 효과까지 가져오는 관광산업. 그래서 각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빼어난 자연경관, 뿌리 깊은 전통,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전라도는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남 여수와 전북 전주를 다녀간 관광객의 수가 1,000만을 넘어 2,000만을 향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이 두 도시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딩이 숲을 이룬 전주 도심 한복판에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배낭여행지 론리 플래닛이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한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전주 한옥마을. 사람들은 왜 이곳을 찾는 걸까요? 애들한테 한번 다도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애들한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10년 전에도 왔었고 근데 더 또 바뀌고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거로도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전주가. 저희는 이제 가깝기도 하고 올 때마다 좀 새로운 것도 늘고 또 한국 정치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번씩 그 숙박도 하는데 한옥에서 잔다는 게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얘는 아파트에서밖에 안 살아봐서 애들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조사한 결과 1,100만 정도가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2016년도에 1,000만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하루 평균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한 14만 명 정도 현재 되고 있고요.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지만 그 이후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한옥이 모여 있는 곳은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800여 채의 한옥이 자리한 전주는 그 중에서도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전시용 한옥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형 한옥이죠. 그래서 낮은 기와집 사이에 아기자기한 골목과 푸근한 돌담은 전주 한옥마을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한옥들은 언제부터 자리를 잡았을까요? 일제강점기 전주성 밖에 일본 상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상권을 확장해가는 것에 반발한 뜻있는 선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한옥을 지었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1999년부터입니다. 1999년부터 한 5개 년 동안 이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한옥마을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그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을 세웠던 게 99년이고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시작된 건 2002년 월드컵에 관광객들이 전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들을 지었죠.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이 한옥마을이 국가의 어떤 그 중심 과제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는 사업이 설계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들이 투입되는데요. 전주시 교동과 풍남문 일대에 형성된 한옥촌에 전주 한옥마을이란 이름이 붙은 건 2002년부터입니다. 이후 실개천 완공을 비롯한 다양한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체험관 등이 조성돼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한옥마을 인근에는 많은 역사 유적지가 여럿 있어서 과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입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전주 향교와 최초의 천주교 순교토에 세워진 전동성당도 유명 관광지입니다. 다양한 유적지와 한옥 등 볼거리가 풍성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주 한옥마을. 전주시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경기전 앞을 지키는 수문장 교대식입니다. 이 수문장 교대식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의 색다른 볼거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기점놀이 역시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공연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신명나는 한바탕 놀이가 펼쳐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기분 전환이 너무 잘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떠세요? 저도 한 2, 3년 만에 왔는데 전주 다시 이렇게 막 오늘 딱 주말에 와가지고 공연도 해가지고 더 한옥마을 온 것 같고, 한옥으로 특색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더 특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 곳곳에선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쉽게 입어볼 수 없는 옷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이렇게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또 이렇게 이쁘기까지 하니까 입어보니까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옥마을 곳곳에 관광객들을 위한 한복 대여점이 수십 군데 생겨났는데요. 셀카는 오른쪽 찍으세요? 왼쪽 찍으세요? 왼쪽. 이곳에서는 한복에 맞는 머리 손질이나 장신구 선택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대에 맞춰서 퓨전 한복들을 많이 찾으세요. 조금 드레시한 한복을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 고전과 현대가 서로 믹스매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옥마을에 부는 한복 열풍. 그 시작은 전주시가 아닌 한옥마을을 사랑한 젊은 청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전주 한옥마을에 처음에 갔을 때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들이 사실 길거리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다운 게 뭘까를 많이 좀 고민을 했고,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이 좀 한국적인 곳이 한옥마을이잖아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복을 일상적으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불편한 옷이란 편견을 깨기 위해 박세상 씨는 한복 입고 프로포즈하기, 한복 입고 춤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복은 그런 전통이 아니라 놀이이자 문화예요. 한복을 입고 여행을 가고, 한복을 입고 벚꽃놀이를 가고, 이런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한복을 즐기게 된 현상인 거죠. 이제 한복은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경험하고 싶은 문화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추억 만들려고. 아무래도 좀 색다르게 해야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갖고 색다르게. 어제 마음에 드는 거 어때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주위 사람들 또 반응이 또 받는 재미가 있어갖고 받는 재미가 있어서. 네. 우리 친구 여기 한번 봐봐요. 어때요? 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우리 친구는 이 친구는? 여기는 그냥 상남자인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 문화가 없는 지역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주로 이제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전통 문화가 진화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건데요. 전주에는 가게에서 싼 가격으로 맥주를 먹고 맛있는 안주를 즐기는 가맹 문화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인데요. 최근 막걸리 골목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전주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요. 예로부터 맛좋기로 유명했던 전주 막걸리. 술맛도 술맛이지만 전주 막걸리는 풍성한 상차림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몇만 원이면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차림을 처음 접한 관광객들은 그 후한 인심과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막걸리 몇 번 마셨어요. 하지만 저기에서 정말 맛있어요. 일단 막걸리가 너무 깔끔해서 좋고요. 일단 안주도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서 아마 이거 먹고 더 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에 들어선 야시장도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전주에 더 오래 머물게 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운영되는 야시장에선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데요. 야시장의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있을 만큼 명소가 됐습니다. 전주의 밤을 흥겹게 만들어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주 한병문화관 홀레마당인데요. 이곳에선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마당 창극이 열립니다. 그대 떠나가고. 지난 2016년 한옥마을 상설 공연단이 꾸려지면서 소리의 고장 전주를 알리고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한옥마을 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잔치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창극으로. 그래서 수군가를 하고 심청가를 하고 올해는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같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또 전주 오면은 공연 한 편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떠오르는 또 다른 명소가 생겼습니다. 전주 구도심에 형성된 갱리단길입니다. 전주 객사와 서울 경리단길이 합쳐져 생긴 이름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구도심에 자리 잡으면서 한옥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구도심 특유의 예스러운 건물에 맛있는 음식이 더해진 이곳은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준비하는 전주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완전 핫플레이스예요. 처음인데 되게 사진 찍을 것도 많고 예뻐요. 남자친구랑 오고 싶어요. 경리단길이 여기 말고도 다 예쁘고 음식도 일단 다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고. 이번에는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인 전라남도 여수로 떠나봅니다. 많은 섬을 거느리고 있는 여수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로 유명해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 여수 오동도입니다. 동백나무와 희귀한 나무들이 숲을 이룬 오동도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검은도와 백도 등 아름다운 섬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청정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이 풍부한데요. 특히 갯장어 샤브샤브와 돌게를 맛있게 담은 돌게장은 여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었는데 간장게장, 양념게장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고 진짜 흡족합니다. 전주에 오면 비빔밥을 먹듯이 여수에서는 꼭 돌게장을 먹어야 한다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손으로 드시는데. 아,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네네.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얘가 안에 좀 신선하고 양념도 잘 배어있고 또 이렇게 말로 못하는 그런 맛이 좀 맛있네요. 아름다운 바다와 풍부한 먹을거리로 사랑받던 여수.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시작으로 관광지로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박람회 이전에는 어동들을 위주로 한 관광 경관을 위주로 해가지고 65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셨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시가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로, 철도, 숙박시설 등 SOC가 확충되면서 1,300만 이상 3년 연속 오는 그런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리면서 KTX 전라선이 개통되고 또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시설인데요. 2014년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육지와 섬을 잇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로 돌산도와 자산공원을 잇는 총 1.5km 거리를 왕복 운행합니다. 멋지다. 난 이게 너무 좋아. 오, 바닥 너무 멋있다. 오, 바닥이 다 보여. 너무 멋있다.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케이블카를 타봤는데 너무 긴장되고 스릴 있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멋있고 정말로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여수입니다. 여수는 낮에도 매력있지만 밤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여수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밤바다. 여수시는 이 밤바다와 낭만을 여수 관광의 주요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도심의 야간 경관 조명으로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관광 콘텐츠와 낭만 버스킹, 낭만 포차, 낭만 시티투어, 해상 케이블카, 유람선 등이 화려한 여수 밤바다를 수놓고 있고요. 짠내가 나지 않는 그런 호수 같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낭만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 하면은 낭만 밤바다로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낭만과 밤바다를 관광 테마로 정한 여수시. 시티투어에도 그 테마가 녹아들어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운영되는 낭만버스. 사람들은 2시간 동안 여수의 밤바다에 어울리는 야간 명소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수는 돌아볼 곳 중에 하나가 낭만버스라고 들어가지고요. 공연도 볼 겸해서 더우니까 바람도 쐬기가 아주 좋습니다. 나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낭만버스를 타면 여수의 야경과 함께 뮤지컬을 비롯한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즐기는 뮤지컬. 장소의 한계는 있지만 여수의 낭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관객들의 호응과 반응이죠. 그리고 내렸을 때 이 공연 또 하냐 가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형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내용 재밌었어요, 이런 반응에 가장 힘이 됩니다. 버스 타면서 풍경도 너무 좋은데 공연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보니까 정말 지루할 틈도 없고 뭔가 여수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육지에 낭만버스가 있다면 바다에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이 유람선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출발해 돌산대교까지 왕복하는데요. 선상 위에서 바라보는 여수의 밤바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여수의 밤바다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데는 하나의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2012년 버스커가 발표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여수 하면 낭만의 밤바다를 떠올리고 찾기 시작했는데요.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시도 아름다운 밤바다를 만들기 위해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데 사람들이 이곳에서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밤바다. 요즘 또 여수가 또 대세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거 보고 왔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낮엔 너무 더웠는데 지금 밤 되니까 날씨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딱 봐도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막 뻥 뚫리는 기분? 토요일에는 특별히 엑스포 광장에서 15분 정도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요. 유람선에 탑승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여수를 찾은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밤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여수의 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바다에 다리를 놓은 동동다리. 여수 밤바다 정취를 걸으면서 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특별한 무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데요. 여수의 밤은 더없이 낭만적으로 깊어갑니다. 친구랑 여수 둘이서 놀러 왔는데 이렇게 밤바다 걸으면서 좋은 노래도 들으니까 되게 낭만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수 와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좋은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 남겨가는 것 같아요. 밤바다를 배경으로 들어서 있는 낭만 포차 역시 잊지 못할 추억을 더해주는데요. 여수의 밤은 관광객들에겐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항상 바쁘고 막혀 있고 이런 건데 여기는 뭐랄까요? 바닷바람 선선해서 좋고 자유로운 노래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지낸다는 거,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수는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어요. 똑같이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싶어요. 한옥마을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주.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낭만을 더한 다양한 관광 요소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여수.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 전라도는 2천만 손님이 찾아오는 세계 관광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